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 출퇴근길에 쩍벌남 이런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지하철 좌석에 이제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앉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고 좁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리를 쫙 벌려서 앉는 거야 싶으셨을 텐데 의도해서 다리를 벌려서 앉는 것보다는요. 오랫동안 양반다리로 앉아오신 분들 아니면 좀 나이가 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에 이 허벅지에 내전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대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특히 또 내전근보다는 겉쪽, 이 바깥쪽인 외전근이 발달이 된 경우가 많아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서로서로 조금씩 서로를 위해서 닫아줘요? 그렇죠. 조금씩 닫아줘야죠. 양쪽에서 닫아줘. 양쪽에서 네. 힘을 못 해가지고. 이런 캠페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야, 나이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야, 다리 근육이 힘이 떨어지면 그렇게 돼. 야, 그러고 보니까 좀 옛날 내 생각이 나네. 나도 옛날에는 각이 쫙 있었거든. 밥도 착착 이렇게 먹고 말이야. 뭐래 딱 각이 잡혀가지고 딱 이랬는데 야, 중년이 되니까 말이지 이거는 손은 손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흐러지가 바른 자세로 서야 돼. 좋습니다. 빵! 위! 나 저도 모르게 침이 나오네. 아니, 남자들에게 이런 쩍벌남이 있다면 여성분들은 특히나 다리 꼬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항상 다리를 꼬고 있는데 이게 다리 꼬는 것도 그렇고 소파 놔두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양반다리 하거나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거나 이런 자세 많이 하거든요. 이게 허리에 되게 안 좋대요. 네. 거기다가 이제 골반도 틀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조심하기로 해요. 아니, 다리 꼬면 안 돼요. 버스나 그 지하철 타면은 꼭 아버님들이 딱 타면 하면 딱 앉은 다음에 다리를 쫙 벌리신 다음에 힘을 쫙 펼칩니다. 같이 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들 하셨는데 요 수식어 있잖아요. 쩍벌남. 네. 요즘에는 그 사회적 인식 때문에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요새 우물인남이 많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접어주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 자세를 위해서라도 고쳐서 앉아야 되겠지만 사회적 인식도 무시 못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이라도 저도 이렇게 자세를 좀 이렇게 고쳐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빨리 좀 고쳐 앉으십시오 지금. 네. 다들 이렇게 그럼 자세 한번 고쳐 앉고요. 바른 자세가 또 이렇게 몸에 배이면 바른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바른 자세, 바른 마음으로 우리 공개클리닉 웰 오늘도 유쾌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허리. 장시간 책상에 앉아 일하다 보면 자세가 흐트러지기 마련. 잘못된 자세가 허리 디스크를 일으키는 걸까? 움직이기도 힘들고 극심한 통증까지 유발해 허리가 아프면 우리의 생활까지 흔들리게 되는데요. 현대인의 고질병 허리 디스크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공개 클리닉 웰에서 시원하게 해결해봅니다. 네, 대표적인 허리 질환이죠. 이 디스크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 공개 클리닉 웰에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나와주실 오늘의 주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오현민 원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디스코 퇴출을리스 꼼꼼하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하게 대답해드릴 신경외과 전문의 오현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 지금 넷 중에도 아마 허리가 이렇게 크게 꼿꼿한 사람은 없거든요. 다들 하나씩 아플 텐데 갑자기. 다들 저희 밥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해요. 디스크 있니? 디스크 아닌가요? 허리가 아프면 우리가 거의 다 이렇게 디스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면 허리가 어떻게 아픈가요? 대부분 요통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단순 염좌라든지 이런 이제 근육통에서 생기는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실제 디스크 파열이라든지 협착증의 경우에는 뇌척수, 신경에서부터 다리까지 내려가는 그 신경 뿌리가 자극이 돼서 다리 저림이라든지 엉치 통증이라든지 이런 통증이 퍼져나가는 형태의 방사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허리가 아프면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피곤하다고 해서 다 간 때문은 아니듯이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디스크는 아닙니다. 감별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척추 주변의 근육, 기립근이라든지 이제 요근, 방형근, 그리고 이상근 등의 자극이라든지 근육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염좌, 통틀어서 염좌라고 하는 병명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산부인과 질환, 뭐 생리불순이라든지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도 요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뇨기과적 질환인 요로결석이라든지 이런 질환들도 비슷하게 요통을 유발할 수 있어서 요통을 나타내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허리 디스크 하면은 저는 뭐 이런 말이 제일 생각나거든요. 디스크가 터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디스크가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디스크 몰라? 그 가수가 디스크를 모르면 있잖아 돌아가는 판 디스크. 이거 말고 디스크 자켓. 붙어 있는 거예요. 디스크. 선생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디스크는 이제 우리가 보통 영어로 이제 둥근 원판을 이제 디스크라고 맞네? 하는데요. 척추 뼈 사이에 실제로 우리가 뭐 디스크를 병명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물 자체를 디스크라고 일컫습니다. 그 모양 자체가 척추뼈하고 뼈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이제 물렁한 이제 연골성 구조로 되어 있고요. 모양은 자동차 타이어처럼 둥근 디스크 원판처럼 생겨 있습니다. 네. 그 구조 자체가 하는 역할은 척추뼈하고 뼈 사이를 이어주면서 체중을 분산시키거나 우리가 허리를 움직일 때 관절로서 움직임을 유발해 주는데요. 구조 자체가 바깥쪽 이제 타이어처럼 섬유태로 이제 둘러싸인 단단한 섬유태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는 수액이라고 해서 물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처럼 말랑한 구조물이 들어있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맞네. 맞네. 맞네요. 네. 아니 이게 약간 소 뒷걸음에 지금 약간 좀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디스크가 터졌다는 게 이 말랑말랑한 게 뭐 젤리가 터졌다는 다- 건가요? 네, 삐져 나오는 거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척추뼈 사이에 이제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충격을 흡수하거나 하는 반복된 충격이 가해지거나 아니면은 퇴행성 변화, 나이가 들거나 반복된 충격으로 인해서 그 구조물 자체가 얇아지고 헤어지는 경우에는 내부에 수액이 빠져나오는 일종의 자동차 타이어가 어느 정도 오래되면은 찢어져서 바람이 새는 것과 같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아니 도대체 디스크가 생기는 이제 이유도 좀 궁금한 게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 아내가 둘째까지 출산을 하고 난 뒤부터 허리하고 골반이 막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 출산 이후에도 예, 디스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디스크를 유발하는 원인 자체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입니다. 퇴행성이라는 말은 일견 생각하시기에는 나이가 들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퇴행성이라는 의미에는 자연스러운 노화와 함께 과한 사용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너무 안 타도 닳고 너무 그렇지. 많이 타도 닳듯이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사용 정도라든지 노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생기는 건데요. 특히나 여성분들이 임신 전후로 디스크에 취약한 이유는 남성에 비해서 척추 주변의 근육량이 적고 그리고 임신 전후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우리 관절이 느슨해지는 경우 그리고 임신 유지하는 동안 10에서 15kg 정도의 체중 증가 체중도 상태에서 그렇지. 수개월간 유지를 하다 보면 이제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순간적으로 높아져서 디스크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요새는 제 주변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허리 그러니까?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좀 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환자 연령대 보면 좀 많이 젊어졌나요? 어떤가요? 예전에 비해서 환자군 연령이 디스크 젊은 환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경향은 확실하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 짧은 사이에 뭐 유전적 변화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생활 습관, 특히나 코로나나 이런 이제 재택 근무가 많아지면서 실내 생활, 좌식 생활이 늘어난 게 큰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더불어서 인터넷 사용이라든지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우리가 활동적인 활동보다는 주로 실내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디스크가 늘어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 이렇게 똑바로 하고 자 그렇다면 맞아요. 진짜 자세 안 좋아진 분들도 많아진 만큼 이 허리에 대해서도 잘못된 건강 상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팩트 체크하면서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디스크에 대한 팩트 체크 첫 번째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는 통증을 완화해주는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게 좋다. 그렇지. 오. 하나, 둘, 셋. 따단. 뭐예요 이거는? 나 오늘 처음으로 이걸 한번 들고 싶어. 이렇게 해도 돼요? 저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우리 딸이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손목 보호대를 하고 있어. 막 네. 손목 보호대도 이제 또 이렇게 손가락을 끼고 이 발목으로 오는 게 있고 맞아요. 그냥 하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 그걸 왜 그래 하느냐 하니까 이제 출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아이를 3명이 낳았잖아요. 첫 아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좀 좋아? 좋대. 근데 내가 어디서 방송인가 어디서 보니까 이 보호대라는 것은 그 잠깐의 순간에 그것을 근육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지 어느 정도 되면 보호대를 풀고 자기 스스로 근육이나 이런 걸 올려야 된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평생에 가면 모든 것을 인체가 보호대에 의존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자기 근육을 못 키운대. 그래서 제가 방송 처음으로 네. 제가 보호대를 하되 끝나고 나면 바로 자기 몸으로 가라. 그래서 중립을 처음으로. 야, 이러고 나니까 당신들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이제. 저는 너무 많이 반대로 헬스장 같은 데를 가면 평소에 드는 무게는 맨몸으로 하다가 오늘 뭐 10kg, 20kg 더 올려볼까요? 하면 그때 약간 복대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맞아요.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냥 올릴 때. 복압 잡고 하실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확실히 좀 힘이 확 들어가는 게 느껴지던데. 맞아요. 그때만 써라. 그때만 써라. 할 말 많죠. 왜냐하면 손목이랑 허리는 위치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가만히 맞네. 놔두면 네.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허리는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려면은 쓸 수밖에 없는 신체 구조상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네. 직접 본 건데 네. 오. 저희 장모님이 이제 사실 그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네. 수술 전에는 제가 이렇게 보조기구, 복대 같은 거 착용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대신 운동 같은 걸 조금 완화를 하면서 좀 했었고요. 수술하고 난 뒤부터는 한두 달 정도는 계속 이걸 붙이고 계셨는데 한 3달쯤부터는 아예 떼신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내가 똑같이 가야지. 그거를 어쨌든 저는 X로 한번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나 참 갈리기는데 정답 한번 알아봐야죠. 다 선생님, 다르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진짜요? 그럼 착용하고 생활하는 게 안 좋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보조기 같은 경우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제 허리 자체에 급성 요통이 생겼을 때 허리 자체를 유지를 해주는 형태, 서포트 해주는 형태의 심이 들어있는 형태의 보조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허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형태의 보조기구는 오히려 허리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요. 어느 경우의 보조기든 고인범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장기간 착용하는 경우는 허리를 오히려 근육을 더 약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급성기에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강한 통증이 있다면은 일주일 이내 짧은 기간 동안 착용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통증을 완화해주는 보조기구는 이 통증이 심할 때 잠시 이걸 하고 또 생활을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네요. 좋습니다. 네. 두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더 악화되기 전에 수술이나 비수술 요법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만 읽었을 때는 뭐 틀린 말은 없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좋다. 하나, 둘, 서이. 화이팅! 오차. 네. 여기 해봐. 자, 다미 씨. 저는 왜냐면 어쨌든 진단을 받은 거잖아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거 놔둔다고 해가지고 더 좋아지거나 뭐 이게 있던 게 사라지거나 이런 증상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비술술 요법이라든지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요법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약간 뭐 예를 들면 사람들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바케가 같은데 이게 뭐랄까요? 염증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심한 분에게 네. 갑자기 뭐 비수술 요법을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염증을 낮춰주는 약을 좀 일정 먹고 난 뒤에 한다든지
정답 맞네. 제가 보니까 원장님 표정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선생님 표정 살피지 마세요. 네, 정직하게 가세요. 자신의 소신껏 이야기하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두 분 같이 뭐- X를 드셨는데. 그렇게 모든 병의도 아까 뭐 지난주도 뭐 우리 그런 게 있었어. 비뇨기 계통도 뭐 천천히 지켜보자 하던데 모든 병이 급성이 있고 빠른 게 있고 좀 천천히 들이하는 게 있는 게야. 이런 지금 딱 이런 딱 보면서 이 정도 치료가 멀었구나. 바로 티 나가지고 지금 이 탈출돼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 이러면 또 지켜보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나씩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하기 때문에 아야. 디스크야 바로 그냥 수술 이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아닌데. 포커페이스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 네. 저 심장이 웃으니까 정답은 뭔지 한번 알려주세요. 정답은요? X면 큰일 난다. 정답은 X입니다. 와. 표정을 진짜 못 숨기시는구나.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어떤 표정 보고 계셨냐면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자, 너무 그렇다면 착하셔가지고 안 되겠네. 이게 악화되기 전에 시행해야 된다가 X라면 아무 요법을 시행하지 않고 좀 기다리는 게 오히려 좋다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척추로 인해서 이제 요통이라든지 방사통 증상이 있는 경우는 디스크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척추 디스크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별 질환들을 감별하고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나서 특히나 이제 염좌, 급성 요통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뭐 증상이 악화되는 정도, 특히나 이제 단계적으로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그리고 이제 신경 차단 같은 주사요법 이후에 이런 치료들이 실패한 경우에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수술 같은 비수술적인 수술적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뭐든지 참 적당한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 팩트 체크 시작해 볼게요. 포커페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표정으로 힌트 주기 금지입니다. 자, 서 있는 자세보다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에 더 안 좋다. 이건 확실히 알죠. 있는 자세보다 사실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죠? 허리 아프지. 네? 앉아 있어도 아플 앉아 있는 때도 자세가 있어요. 안 좋다. 서 있는 자세가 안 좋다. 누워도 아프고 나의 허리는 누워도 아프고 엎드려도 아프고 저도요. 앉아도 아프고 하나, 둘, 셋. 하이 따이 따이. 오늘 통일되는 게 하나도 야, 없네. 오늘 그냥 맞아요. 하나도 안 맞네요. 뭐 때문에 오해한 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앉아 있으면 서 있으면은 네. 이제 힘의 밸런스가 여기저기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앉아 있을 때는 엉덩이라든지 허리 부분에 이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비중이. 그래서 저는 오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군대에 간 사람들은 알 건데요. 이 제일 이 훈련이 좀 심한 게 내 경험으로 사람들 힘들다 한 거는 뭐냐면 막 뭐 이렇게 포복하고 기고 뛰고 이런 것보다 네. 차렷 자세로 5분 10분 세워놓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러다가 차렷 자세로 세워놓고 뭐 고개가 들린다, 손이 깜짝한다, 뭐 이래 들린다, 뭐 눈이 깜짝깜짝 이런 거 정말 이 자세가 차렷 자세로 가면 진짜 힘들거든요. 힘들 것 그래서 앉아 있는 자세 어떤 허리에 무리가 갈지 모르지만 서 있는 게 제일 힘든 거 보면 이 서 있는 게 제일 안 좋은 거대. 차렷 자세. 맞아요. 진짜 서 있는 게 힘들어요. 진짜 서 있는 자세가 가만히 더 안 좋다 그렇지.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저는 또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한데 답은 똑같네요. 답은 똑같은데 X인데 왜냐하면은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자세에 따라서 안 좋아지는 거지 앉아 있는다고 더 안 좋고 뭐 서 있는다고 더 안 좋은 그러니까 게 예를 아니라. 들어서 네. 서 있어도 짝다리로 서 있으면 그렇죠, 앉아 그렇죠, 있는 것보다 그렇죠. 더 안 좋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항상 바른 자세로 이렇게 어깨 펴고 네. 이런 자세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그런 사람이 디스크가 있어요? 네, 이런 죄송해요. 그런 자세를 딱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디스크 혼자만 걸려 있어. 디스크. 저만 있어요, 근데? 조용히 그럼 혼자 제머리 있어. 뽑는다고. 디스크는. 아니, 실제로 있구나. 디스크가 나와 있어요? 실제 진짜 이게- 진단을 받으셨어요? 바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뭐가 뼈가 4번, 5번 척추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어긋나 있대요. 원래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돈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이렇게 삐져나왔다 그랬나 세 개가 안 맞춰져 있다 그랬나. 그건 죄송합니다. 디스크가 아니고. 춤을 너무 열심히 춰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요,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요. 항상 이러고 따로 있어요. 노네. 자, 일단 알겠습니다. 과연 근데 또 어떤 정답은 맞추면 자세가 희한하다. 그죠? 어떤 자세가 허리에 더 안 좋은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오늘 진짜 정답은요? X. 인상 정답은- 하나도 안 쓰고 계시네. 네, 다 틀렸네. 다 맞췄어. 앉아 있는 게 더 안 좋다고요? 예,
정답과 무관하게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세 출연자분 모두 다 아주 적당한 맞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허리 자세에 따라서 이제 허리에 가해지는 디스크 자체에 가해지는 압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서 있는 자세보다는 앉아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보다는 쪼그려 앉는 자세, 허리에 가해지는 디스크 자체에 가해지는 압력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 있는 자세보다는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조금 더 높습니다. 다만 한다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앉아 있는 자세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엉덩이를 빼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앉듯이 엉덩이를 앞쪽으로 빼서 등을 기대 앉는 경우는 오히려 이제 상당히 쪼그려 앉는 것보다 허리가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안 좋더라고요. 안 좋지, 안 좋은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네. 바른 자세, 엉덩이를 뒤로 바짝 붙여서 엉덩이를 뒤로 바짝 붙이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서 허리를 가볍게 뒤에 체중을 실어주는 하긴 이 이렇게 자세에서 있으면은 우리 그래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지금 이러고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분명히 이러면은 계실 거예요. 이거는 네. 그 등분녀로 실시간 이제 올라옵니다 거기에. 등분 치는 다름이 여자. 없어요. 네. 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쪼그려는 게 진짜 안 좋은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자세는 누워 있는 겁니까? 바르게 설마요. 진짜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다만 뭐 늘 누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누워서 생활하면은 우리 척추, 우리 몸 자체에 가해지는 중력에 의한 근육 자극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근감소라든지 이런 부분 오히려 더 악순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자세,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네. 적절한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게 제일 좋은 생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한번 그랬잖아. 누워 있는 자세가 제일 좋게 누워 있으면 오장육부가 아무도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관으로 가는 자세라고 그랬잖아. 그렇게까지 말씀을 그때 말씀하셨어. 누워 있는 게 제일 좋게 아니라 무서워요, 무서워. 바로 관으로 가신대. 자세 한 번 더 똑바로 고쳐. 그래, 똑바로 타고 처리야. 똑바로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위. 알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대한 팩트 체크 여기까지입니다. 똑바로 앉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디스크 있는 사람 중에 이 도수 치료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도수 치료를 받으면 막 이래 막 쭈그리고 난리 날 텐데 이게 괜찮은가요, 이게?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 그 치료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서 급격하게 지금 통증이 강하게 생기는 경우에는 오히려 병의 디스크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오히려 악화를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 다만 통증에 대한 급성 치료, 그러니까 뭐 방사통으로 인한 요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물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그리고 이제 시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절히 통증이 조절되었다면은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통해서 이런 통증의 재발을 막고 특히나 디스크의 진행을 막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목적으로서 도수치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작부터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디스크라고 해서 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수술을 절대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보존적 치료 이렇게 구분 짓는 뭐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 뭐 척추 치료는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1단계로서 이제 약물 치료, 경구 진통제라든지 근이완제를 통한 통증 조절, 두 번째로는 이제 물리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신경 차단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 주사,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통증 주사 이런 부분들이 실패를 한다면은 이제 시술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마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면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면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네. 좁아지듯이 수술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척추 치료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야 하는데요. 질문 주셨듯이 척추 수술은 크게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게 시청자분들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의사나 환자 모두 다 공통된 고민일 텐데요. 그러면 이제 적당한 기준이 어느 기준이냐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네, 그 한 가지 기준 뭘까요? 한 가지는 아니고요. 4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디스크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내는 양상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겁니다. 이제 신경 증상, 통증이냐, 마비냐로 구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 뭐 지금 말씀드렸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참기 힘들 정도, 눕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이 정도 뭐 도저히 꼼짝도 못할 정도의 아주 극심한 통증, 이런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디스크로 인한 마비, 근력 저하, 이런 마비가 없이 방사통이 있는 경우 수술 이외에 모든 비수술적인 방법을 6주 이상 시행했을 때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세 번째부터는 통증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해당되는 신경에 마비가 생기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4번, 5번 디스크 같은 경우는 발목이 안 들린다든지, 뭐 3번, 4번 디스크 같은 경우는 무릎이 접질린다든지, 2, 3번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벅지가 안 올라간다든지, 특정 부위에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다리가 빠져서 힘이 빠지는 경우, 절룩거리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매년 한두 명씩 꼭 생기는 마미증후군이라고 해서 마미? 예, 말꼬리처럼 생겨 있는 척추신경이 순간적으로 압박이 생기면서 대소변 장애, 하반신 마비가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응급으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기준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면은 적극적인 비수술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기준에 해당된다면은 반드시 수술적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세 번째, 마비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이 확인하기 힘드셔서 내가 디스크를 진단받았고 뭔가 증상이 나빠진다고 하면은 댁에서 셀프 테스트, 뭐 예를 들어서 발 뒤꿈치로 제자리 걸음을 해본다든지 까치발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한쪽 발로 뜀뛰기를 해본다든지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어느 정도 안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디스크성으로 마비가 왔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래도 의사가 이렇게 단계를 이리이리 해서 선생님이 수술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김진 아저씨 같은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 야 허리는 수술하면 큰일 난단다. 맞아. 그 손만 댔다 뭐 평생 불고 된단다 이런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들었거든.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결정한 수술인데도 못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한 분들 말고 비수술 치료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은 아까 주사로 먼저 치료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셨는데 네. 요건 스테로이드 하면은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많이 맞으면 예, 뼈가 녹는다 크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이게 또 몇 대나 맞아야 되는지 이렇게 좀 궁금해요. 예, 저희가 보존적인 치료요법으로 시행하는 신경차단 프롤로 주사 같은 경우는 네네. 들어가는 약제가 이제 국소마취제,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 그리고 유착박리제 같은 이런 주사 약제들 혼합 약물을 척추 경막 외 신경을 둘러싸고 신경 주변에 경막 주변으로 약을 뿌려주면서 디스크에 의한 염증으로 인한 신경 자극을 가라앉혀주는 항염증 반응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통증 주사라고 하는데요. 뭐 예전 분들은 우리가 이제 뼈 주사라고도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주 목적은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 주사에 의한 부작용은 꽤나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 최근에는 그 스테로이드에 대한 적절한 용량 그리고 적정한 기간 그리고 우리 몸에서 자연 배출되는 기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고 이런 척추 치료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에 대해서 충분한 그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고 적절한 양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은 크게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경막을 통해서 이렇게 주입이 되는 경우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이내 자연스럽게 우리 체내에서 배출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에서 2주 간격이라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옛날에는 수술 할래 말래 수술 아니면 뭐 그냥 아닌 것 이 두 개 중에 봤는데 시술이라는 표현의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그러면 시술은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되지가 않고 약물 치료라든지
뭐 이제 주사 치료 같은 물리 치료, 도수 치료 같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이제 통증 치료에 대해서 충분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증상의 개선이 힘든 경우에는 그 중간 단계로서 시술적인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병원에서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병원 905호에 또 어떤 분이 계실지. 생생한데? 뭔가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심하게 터지면 걷지도 못한다고 하던데 생각보다 좀 괜찮아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허리 등 쪽으로 계속 통증이 심해가지고 어디 뭐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도 이게 안 듣더라고요. 그래 아는 조카가 좀 이쪽을 알아가지고 사람들 이쪽을 가봐라. 그러니까 이 처음에 내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된 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조금 이제 이 척추란 이런 데 제가 안 좋긴 안 좋은데 이제 한 달 전부터 좀 이게 심하게 이 등 쪽에 이게 오더라고요. 척추 측만들 갔더니까 정형외과 가가지고 그 CT나든지 한번 찍어봐라. 그래 또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환자는 53세 남자 환자분으로서 다른 지역, 타 지역에서 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통이 간간히 있어 오셨지만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시작된 서서히 진행된 발작성 요통을 주소로 이제 내원을 하셨고, 최초 내원하셨을 당시에 통증 정도가 심했지만 하지 쪽으로 내려오는 방사통은 뚜렷이 않아서 저희가 CT 촬영을 통해서 디스크 상태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는 판단하에 신경 차단, 통증 주사 치료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경과를 본 상태에서도 증상의 개선이 없어서 우리가 디스크 내장증이라든지 디스크 찢어짐증, 이런 디스크 자체의 통증을 의심을 해서 MRI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요추 4번, 5번이 지금 문제입니다. 디스크 내측에 보이는 하얗게 찢어진 부분, 저 부분이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4번, 5번 디스크의 디스크가 흑색 변화, 그리고 신경 주변에 디스크의 섬유태의 찢어짐증으로 인한 신경 유착을 의심을 했고요. 디스크 주변, 신경 사이의 유착을 풀어주고 통증을 포인트가 되는 그 부분에 직접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신경 성형술을 선택을 했습니다. 디스크의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입니다. 국소 마취한 상태에서 카테터를 넣어서 꼬리뼈 쪽으로 병변이 되는 디스크하고 신경 사이를 통증이 있는 부위를 박리해주고 통증을 치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화면이 실제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 거네. 와. 이렇게 이제 관이 들어가다 보면은 오른쪽 허리, 다리 쪽으로 조금 뻐근하거나 찌릿한 경우 생겨요. 많이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너무 신기한데 와. 저런 시술은 얼마나 걸려요? 보통 시술은 10분 정도 걸리고요. 시술 이후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고 나면은 일상생활이라든지 업무 가능하게 됩니다. 와, 엄청 빠르네요. 시술하는 과정은 크게 문제 없이 합병증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술하는 과정에서도 환자분이 불편한 거라든지 시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악결과라든지 이런 거 없이 계획대로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요 지난번 시술했던 영상을 보면은 관을 이제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5번, 1번, 4번, 5번까지 디스크하고 신경 사이 이제 유착 있는 부분을 끌어낸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시다 보면은 허리를 숙이거나 그렇죠. 허리를 숙여서 체중을 물건을 든다든지 쪼그려 앉는다든지 이런 일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디스크는 물건을 들 때 허리를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을 이용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중요할 것 같고 시간을 정해 두시고 산책, 가벼운 등산 이 정도 규칙적으로 아침 저녁 이런 식으로 무리 안 되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조금 유산소 운동은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네. 관리 잘 하시고 네네. 치료하시면은 충분히 오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술 이후에 다시 증상의 재발이라든지 증상의 악화 이런 부분들이 신경 성형술에서 일부 6주에서 3개월 이내 나타날 수는 있긴 하지만 급성 디스크의 파열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추가적인 통증 주사라든지 약물 치료
도수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증상이 호전된 상태, 최초 통증 발작은 많이 개선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 아무래도 업무로 인해서 통증의 재발 악화의 요인이 충분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 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께서 가벼운 산책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바로 이렇게 실천하시네요. 진짜. 그리고 발걸음을 보니까 아주 가볍고 경쾌해 보이시면서, 네. 아니, 이게 제가 봐도 그냥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탁 통증이 들리면 그대로 앉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다가 돌풀이라도 살짝 걸리더라도 이 뒤쪽이 너무 이 아프니까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계속 그러다가 계속 그랬어요. 계속 일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쪽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하는 것도 평소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 다행히 이번에 좋은 시술이 돼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네요. 아주 좋네요. 네, 만족합니다. 네. 그리고 이 환자분이 왜 무거운 거 많이 드는 현장에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스트레칭 꼬박꼬박 하시고 가볍게라도 운동 좀 시작하시면 금방 또 좋아지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허리 조심하시고요. 잘 하실 겁니다. 네. 아니 그냥 파이팅.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죠. 이게 일상생활도 제대로 되고 이제 일도 크게 힘든 일은 좀 이제 다른 사람 맡기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행복하죠. 예. 저처럼 이게 아프면은 참지 말고 빨리 제때 가서 치료를 받아야만이 앞으로 생활하는 데 가지. 저처럼 밀도 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좀 조짐이 있다면은 바로 병원 가서 좀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으면은 더 나을 것 같아요.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고 치료에 대한 수술이든 시술이든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후에 병을 방치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흔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진단 이후에 병원을 방문하는 게 뜸해져서 병이 악화가 되는 경우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렇구나. 선생님 능력자. 그렇구나. 진짜 너무 밝아진 모습 보이니까 너무 보기 좋은데요. 이런 시술을 받아도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술을 받았는데도 다시 재발하면 또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술로 이제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급성 통증이 해결되고 나서도 네. 3에서 6개월 그리고 길게는 1, 2년 이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 때문에 실망하시는 환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차후에 이제 운동이라든지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병의 재발을 막는 관리를 통해서 재발 없이 잘 지내시는 경우도 많고요. 다만 지금 증상이 재발을 하더라도 이제 마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지 않는다면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단계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부터 차례차례 다시 시작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두려워 마시고, 특히나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디스크는 완치를 우리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가 차이가 있는데요. 디스크 병은 결국은 퇴행성 병이고 노화의 병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만큼 자기 거를 쓰는 게 결국은 우리 의사들의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잘라내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돌출돼 있더라도 물리치료나 운동, 재활 등을 통해서 급성 통증이 없다면은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자기 디스크를 최대한 아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K-의료가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술 방법도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요즘 그 디스크 수술 방법, 대세 수술 방법은 좀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이제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을 일부 제거하는 방법들을 통틀어서 이제 수술적 치료라고 하는데요. 갈수록 미세 침습으로 가는 게 트렌드이긴 합니다. 다만 대세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적절한 병의 정도,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단계에서 우리가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순히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한다면은 선택적으로 튀어나온 디스크만 제거를 하면 될 테고, 뼈가 자라 있다든지 웃자라 있다든지 인대가 두터워져 있다면은 거기 눌려 있는 두터워진 부분에 뼈만 일부 제거를 하는
후궁절제술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은 뭐 미세 현미경이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단계를 넘어선 경우 이제 뼈의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된 경우라고 한다면은 광범위한 유압술, 이제 핀을 박는다고 하죠. 뼈와 뼈 사이를 끊어서 인공뼈를 엮어서 나사못으로 고정해주는 유압술까지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확실히요. 요새는 참 선택의 폭도 넓어졌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뭐 수술을 해야 돼, 수술을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는 참 없는 것 같아요. 의사의 결정을 믿고 수술을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들 걱정하시는 그 수술, 실제로 이 수술을 하신 분을 또 만나봐야죠.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아이고, 이번에는 아예 누워 계시네요. 누워 계시네요. 허리가 아마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아이고, 손등을 보니까 되게 젊은 분 같은데. 네, 20살 아팠던 거는 게 어려 오래 전부터 보여요. 이제 작년 9월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했고 한 번 여기 이 병원에 찾아왔었는데 이제 그때는 따로 조치를 따로 제가 안 받는다 하고 이제 운동으로 계속 버텨왔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전조 증상이 오면서 어저께 잠을 한숨도 못 잤고요. 못 얼마나 자고 아팠어요. 걸을 때도 걷거나 눕거나 그냥 모든 행동을 할 때도 모든 게 아팠습니다. 와, 그렇다면 그때 치료를 했었으면 얼마나 다른 좋았을까. 곳과 달리- 이제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다른 어디가 안 곳과- 좋은 겁니까? 다른 곳과 달리 검게 보이는 저 튀어나온 부분이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딱 보이네요. 젊은 층에 있어서 이제 요통이라든지 다리 통증, 뭐 디스크의 유사한 증상들로 입원하는 경우에 최근에 젊은 층들에게 유행하는 이제 몸 만들기, 몸짱, 피트니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잘못된 반복된 운동 습관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허리의 근육통, 염좌라고 표현합니다. 역시 뭐든 그런 또 증상들이 다 하면 대부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게 디스크가 파열된다든지 하는 경우를 통해서 디스크 질환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젊은 안녕하세요. 환자로서는 드문 케이스가 되겠네요. 많이 아프죠. 앉는 게 힘들 텐데. 뭐 큰 수술은 아니니까 어차피 뭐 디스크가 터져 있고 뭐 한데 뭐 크게 뭐 척추 수술하고 못 움직이고 뭐 이런 거 많이 없으니까 일상생활하고 완치해서 일상생활 오히려 빨리 복귀하는 게 걱정하지 마. 마음 편하게 먹고 수술 끝나고 나중에 회복실 병실 올라 다시 뵐게요. 네. 안심이 되겠어. 의사 선생님 마음이- 말씀해 주시면. 싱숭생숭합니다. 그렇지. 이게 뭔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약간 시원섭섭, 네. 시원하기도 하고. 왜 섭섭할까요? 이제 수술 결정한 것 때문에 그렇지. 진짜 젊은 나이에 디스크 수술이라니 참 기분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뭐 젊을수록 좀 빨리 좀 회복도 빠를 것 같은데 잠깐만 요거는 무슨 수술입니까? 미세현미경으로 병이 있는 부위에 뭐 터져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뭐 나왔어 방금. 네, 맞습니다. 저게 그 조각이에요? 예, 디스크? 현미경을 보고 병변이 크게 확대돼 보여서 파열된 디스크가 잘 제거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계획했던 대로 파열 디스크 조각은 계획대로 다 제거가 됐습니다. 신경도 뭐 처음에 최초 뭐 압박이 심했던 뭐 신경 뭐 압박은 다 충분히 감압이 됐고요. 그리고 수술 전에 걱정했던 뭐 신경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심하지 않아서 수술 결과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얀 선이 이게 뚝 끊겨 있다가 이제 딱 이렇게 딱 이어졌어요, 그죠? 네. 깨끗해요.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이 많이 열려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젊어서 회복도 척추 빠르실 것 치료에서 같아요. 수술은 어떤 방법이든 공이 수술 이후에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후에 자연스러운 노화, 퇴행성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평소의 생활 습관, 자세, 규칙적인 운동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압을 올리는 자세라든지 허리를 숙이는 자세라든지 반복적인 충격이 허리에 오는 그런 자세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파열됐던 디스크 조각, 특히나 이제 신경 압박이 심했던 뭐 그 부분은 완벽하게 다 잘
해결이 됐고 뭐 신경 붓기도 많이 빠져 있었는데 수술 시야 내에서 오른쪽 다리 쪽 내려가는 천추 1번 신경이 빨갛게 많이 부어 있는 상태여서 또 한 2, 3일 정도는 신경이 회복되는 동안 지금 괜찮아도 나중에 그런 증상들이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괜찮을 거예요. 선생님 말씀 듣는 눈이 일단 동글동글해졌어요. 모든 게 다 많이 나아졌고요. 일단 특히나 누워 있을 때 누워 있었는데도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누워 있으나 서 있으나 다 지금 아무 통증이 없습니다. 그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처음에 수술할 때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살맛이 나고요. 이게 앞으로 이제 허리 좀 조심하면서 이제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네. 남자의 화이팅, 생명은 허리인데 화이팅. 21살의 꽃다운 나이의 허리를 선생님 살리신 오현미 원장님 박수. 수술 후에 또 일상생활 복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한데 그래도 20대니까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디스크 제거 수술, 단순 감압술 같은 경우는 수술 이후에 6주 정도면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술이 성공한 것을 뒤로 하고 말이죠. 네. 아무리 의술이 좋다 하더라도 K의료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안 걸리는 게 최고거든. 그렇긴 해요. 이 예방법 요걸 딱 내가 적어가지고 가서 저는 건강하게 지렛대가 빳빳이 잘 서게 살고 싶습니다. 예방법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제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허리 압력 제거. 자세가 제일 중요하죠. 앞서서 질문 나왔던 이제 서 있는 자세에서 앉아 있는 자세, 그리고 쪼그려 앉는 자세, 이런 부분들에서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미세하지만 네. 반복적으로 누적이 된다면은 디스크는 언제든 노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를 잘하고 바른 자세에서 허리에 무리를 안 줬다고 해서 이게 꼭 디스크가 안 생기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또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생기는 복합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디스크를 꼭 예방을 하는 게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또 내가 관리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이게 꼭 허리가 디스크가 안 생긴다는 부분을 담보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생겼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내가 관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크가 생겼다고 해서 난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디스크 생겼나 관리 안 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조심해서 관리,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좋은 자세보다는 피해야 되는 자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제일 커지는 거는 쪼그려 앉는 자세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쪼그려 앉을 때 우리 허리는 앞쪽으로 굽어져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디스크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이유는 허리가 앞쪽으로 굽어졌을 때 우리 압력은 디스크가 가해지는 압력은 앞쪽으로 집중이 되고 뒤쪽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앞쪽에 있는 배 쪽에 있는 디스크가 등 쪽 튀어나오기 때문에 뒤쪽으로 디스크가 돌출이 되는 경우라면은 신경이 있어서 눌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허리를 조금 뒤로 펴는 자세는 뒤가 눌려지고 앞쪽이 살짝 벌어지게 되겠죠. 압력이 뒤쪽이 높아지고 앞쪽이 낮아지기 때문에 디스크 유체, 물렁물렁한 디스크가 앞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앞쪽으로는 디스크가 터져 나오더라도 만에 하나 신경이 없기 때문에 과한 증상을 유발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은 허리를 숙이는 자세, 의자에 앉을 때도 엉덩이가 남성분들 운전하실 때 엉덩이 앞쪽으로 쭉 빼서 등을 굽혀서 운전을 하시는데 그런 자세가 허리를 굽혀지게 만들어요. 특히나 집에서 지금 TV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소파에 앉아서 보시는 게 아니라 소파 밑에서 등지고 앉는 경우가 많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허리가 굽어지는 자세입니다. 뒤로 삐져나갈 수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자세든 허리를 굽히는 자세를
좀 피한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 맞아요.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쪼그리 앉는 게 힘들겠네요. 네, 안 좋구나. 네. 우리 촌에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어르신 남자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들이 이렇게 허리로 굽고 뭐 못 펴고 이런 게 많은 게 다 쪼그리 앉아서 농사 일을 하시니까. 밥하시고 설거 그러니까 네. 이게 큰 데미지를 주네. 네. 그러고 보니까 또 어느덧 8월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9월이고 또 올해는 추석이 일찍 들어 있어서 9월 들어오고 한 2주만 있으면 금세 또 추석이 오더라고요. 와, 네, 벌써? 슬슬 또 부지런한 분들은 제수용품 준비도 하실 텐데 그래도 건강하게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잘 만끽하시고요. 저희는 또 가을에도 늘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칼리닉 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원조 제기동 큰손에서 약초 가공식품을 드립니다.